이제 그때 싱가포르에 있을 당시에 내가 지금 돌아봤을 때 느끼는 가장 큰 실수가 뭐였냐면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회사만 다니고 아무것도 안 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변명이 될 수 있는데 아까 17시간씩 일했다 그랬잖아요. 거의 밤 10시 퇴근은 기본이고 12시까지도 일을 할 때가 많고 일찍 퇴근해야 8시예요. 예. 뭐 할 시간이 없지. 예.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좀 변명이었다. 그때 당시에는 내가 신입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는 이제 선임들이나 선배들이 시키는 거를 잘하고 잘 배워야지 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들의 말이 뭐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예. 그게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분들의 나이가 저보다 어렸어요. 그 위에 선임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30대 후반인데 저랑 비슷한 연배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는 상태지. 경력이 있으니까 알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인생의 큰 방향에 뭐 선지자처럼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레벨은 아니신 분들이었는데 좀 더 막 서치해보고 찾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때 시대는 뭐 좀 그랬어요. 예. 인터넷이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에 막 온갖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이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보가 지금보다 훨씬 제한돼 있어서. 예. 그러니까 좀 몰랐지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리고 앞으로 일정을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현장이 끝나는 뭐 기간은 정해져 있죠.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있는데 그 다음 이제 발령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1년 있으면서 싱가포르의 다른 현장들이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거야. 앞으로 일정이 어디로 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할 수 있었다. 뭔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하다못해 이제 뭐 야간 대학이라도 학교라도 하나 더 다니고 그때 당시 막 싱가포르에도 좋은 대학도 많잖아요. 뭐 난양 공대부터 해서 싱가포르 공립대학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저녁에 영어 이런 거 더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했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었는데 주말이라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회사만 갔다 오고 쉬고 놀고. 그러니까 그때는 또 어리고 젊으니까 계속 놀러 다니니까 너무 좋았지. 막 싱가포르에 즐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너무 좋았지. 큰 실수를 했었다. 이제 나중에 느낍니다. 이게 반면 교사가 돼가지고 미국 와서는 내가 싱가포르에서의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굳게 다짐을 하고 미국에 석사를 하러 처음 왔을 때는 이제 변신을 하죠. 뭐 미국에 왔다고 온 거 자체로 들뜨고 좋아가지고 이게 아니고 준비를 차근차근 이제 눈에 불을 켜고 하기 시작합니다. 즐기는 건 나중에 해도 되지만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공부. 예? 이걸 내가 박사를 내야 돼. 내가 이걸 취업을 해야 돼. 먼저 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해외 파견 갔을 때 그 기회를 못 잡은 게 조금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경력적으로도 그렇게 써먹을 수가 없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에서나 해외지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국이나 싱가포르나 똑같은 아시아 국가라니까. 그래서 이제 아쉬웠던 게 있어가지고 좀 정리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싱가포르에서 이제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은 되고 일은 더 잘하게 되고 이제 많이 알게 되죠. 이제 그 현장이 끝나가 다 했어 우리가 다 하고 내가 이제 다음 부임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내가 아까 싱가포르에 다른 현장에 지원을 했는데 센토사 섬에 있는 어떤 좀 다른 리조트 현장이 있었어. 근데 그 현장은 좀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전기 엔지니어 인력이 2명밖에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이제 안 된 거예요. 왜냐면 다른 대리한테 밀렸어. 그래서 갈 데가 없어. 붕 뜨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본사에 계신 부장님한테 연락 와서 얘기하기로는 리비아를 가는 게 어떻겠냐.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그때 당시에 그 리비아 카다피 대통령이라고 어떤 리비아의 혁명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내전 이런 엄청 치안이 안 좋은 나라였어요. 그런 국가는 일단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없어. 직원만 가야 돼요. 그래서 와이프랑 못 가고 와이프랑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리비아는 안 가겠습니다. 혼자 그렇게 군대에 있는 것처럼 나 혼자 리비아 가서 그건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리비아는 안 가겠습니다. 갈 데가 없죠. 근데 저도 나름 노력을 해봤거든요, 싱가포르에서. 근데 그때 우리 회사에 저 건축 설계팀에 그때 당시 차장님인데 길 차장님이라고 계셨는데 지금은 뭐 은퇴하셨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분은 우리 회사에 컨트랙으로 계셨어요. 예전에 우리 회사를 다녔어. 근데 우리 회사를 그만두고 싱가포르에 남은 거예요. 싱가포르 현지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싱가포르 로컬 회사에 취업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싱가포르에서 계속 남으면서 싱가포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영주권도 받고 거기서 완전히 정착을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다시 우리 회사가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로 들어오니까는 이제 다시 이 회사에 들어왔지. 그러니까 정직원은 아니고 컨트랙으로, 계약직으로. 근데 그분한테 이제 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여기서 싱가포르에서 여기 회사 다닐 수 있는지. 아직 저 영어도 좀 못하는 것 같고. 막 물어봤는데 그분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봐라 알려줬는데 그거를 못했어. 그분이 하신 어드바이스대로 못하고 그냥 시간만 계속 가는 거야. 아무것도 못한 채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죠. 결국은 아무것도 못한 채로 오게 됩니다. 예,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본사를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6개월 만에 그만두거든요. 도저히 못 다니겠는 거야. 근데 싱가포르에서 내가 좀 준비를 했으면 버리는 시간 한 1년 없이 이제 바로 준비를 해서 미국에 나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1, 2년이 굉장히 크거든요. 조금만 더 빨렸으면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아직도 많이 남아요.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그랬으면 좀 더 빨리 정착하고
그래서 이제 해외 파견이나 주재원의 기회를 잡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꼭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 바로 배신을 준비하시라. 이게 어떤 재밌으라고 말을 이렇게 쓴 거긴 한데, 예. 배신을 뭐 이렇게 막 등 뒤에 칼을 꽂는 그런 배신이 아니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갈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 와중에서도 바빠요. 해외 파견 나가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현지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 준비할 수 있는 걸.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건 학위인 것 같아. 학위. 싱가포르처럼 이렇게 선진국이었으면은 좋은 대학들이 있잖아요. 거기 지원이라도 해볼 걸. 이제 주말 프로그램 이런 거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석사학위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 미국에도 주재원 오신 분도 많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는 사람 계시면은 꼭 이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도 학위를 하나 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좀 힘들더라도 회사 생활과 병행하면서 뭔가를 하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냥 뭐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겠다 이런 거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따 의지력도 안 생기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모르나? 사람들이? 그게 되나요? 안 돼. 그러니까는 자기를 강제할 수 있는 이런 거 학교에 등록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등록금 비싸잖아.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졸업을 하게 돼. 시작을 하면 끝은 나게 돼 있어. 학교라는 게 그래. 학교라는 게. 그래서 그냥 시작을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실행력이 없어가지고. 미국 주재원 얘기를 좀 드릴게요. 주재원 굳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주재원이라는 거는 진짜 최고의 기회.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주재원은 월급 이외에 체재비, 생활비 이런 거 다 받기 때문에 너무 풍요로워. 애들 학교 보내는 비용까지 다 해줘. 이게 최고의 기회인데 진짜 아깝단 말이야. 이 기회를 놓치는 게. 근데 이게 주재원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보통 신입들을 주재원을 보낸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이제 한 10년 이상 된 그러면 나이가 이제 거의 40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는 이미 좀 늙었다고 생각을 하죠. 주재원분들이. 근데 많은 나이가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 젊다. 원래 40대가 인생의 꽃을 피우는 나이거든. 전성기. 사회적으로도 가장 잘 나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오면 또 이제 주재원이 됐다는 그 기쁨과 행복감에 일단 1년은 그냥 노세요. 막 골프 치러 다니고. 근데 보통 뭐 2년, 3년 주재원 이렇게 오시거든요. 이 시간이 정말 빨라요. 2년, 3년? 진짜 후딱 지나갑니다. 그럼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내년에 가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한국 돌아가야 되네. 이 주재원이 끝나가네.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여기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생각과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많이 봤어요, 진짜. 한두 번이 아니야. 그때 되면 이미 애들도 학교에 적응하고, 특히 와이프, 부인이나 이런 분들이 한국 안 가려고 하거든. 야, 애들을 이미 여기서 지금 중학생 2년 다녔어요. 한국 가잖아요? 첫 번째 걸리는 게 뭐냐면 얘는 2년 동안 한국에 학원을 안 다녔잖아? 공부를 따라갈 수 없어. 애들 다 너무 잘하니까. 근데 여기서 그냥 공부 대충 해도 좋은 대학 한국에서 막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미국 나오고 싶어 하는 그 대학에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엄마 입장에서 보내시켰어요? 다시 한국에? 안 간단 말이야, 그때 되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와이프가 남편한테 여기서 어떻게 남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애들은 다시 한국 가기 힘든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기러기 아빠로 귀결되는 사례가 거의 한 70%다. 이렇게 주재원 나오면. 가족은 여기 남고 아빠만 들어가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겠지만은 이 굉장히 가족들이 힘들거든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기러기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재원이라는 거는 한국에서 선택된 자들만 올 수 있는 거예요. 회사 내 사내에서 굉장히 입지가 높으신 분들, 앞으로 어떤 포텐셜이 터지실 분들이 주재원을 하고, 보통 주재원 갔다고 하면 뭐 임원도 달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주재원까지 하고 이제 한국 돌아가면은 이제 임원 진급이 눈에 보인단 말이야. 포기할 수 없지.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기러기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아빠는 이제 한국 가서 쭉쭉 잘 나가게 밀어주고, 가족은 여기 남고 아빠는 돈 붙여주고. 그런데 이미 주재원을 하기 전부터 1, 2년 전부터 이미 말이 돌아요. 사내에서 누가 이제 물망에 올랐고 다음 주재원 누가 나갈지 거론이 되고 있다 이러면은 이제 대충 느낌이 오잖아. 이제 내 차례가 됐구나. 이제 나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 느낌이 오면은 이미 한 1년 전부터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거야. 뭐 그 NIW 영주권부터 해가지고 미국의 주재원 그 오피스가 있는 그 지역에 괜찮은 대학들을 서치하고 막 GRE 토플을 막 미친 듯이 하고 해가지고 준비를 다 해놓는 거야. 어플라이 해놓고 주재원 시작 땅 한 그때 학교도 같이 시작할 수 있게. 그게 최고의 베스트인 것 같아. 이거는 아무도 모르지. 왜냐면은 이미 와서 느끼면 늦은 거거든. 그때 지금 시작하면 이미 늦었어. 지금 뭐 어디 대학원을 빨리 나와야겠다 하면 늦었어. 나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저라면 내가 한국에서 기업에 주재원을 왔다 그러면은 저라면 진짜 파트타임 석사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와서 어떻게든 여기 주말 프로그램이라든지 야간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 대학들마다. 그래서 마스터 디그리, 석사 디그리를 따고 내 경력과 버무리면은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다면 NIW까지, 영주권까지. 그 정도 되면은 경력 꽤 되잖아, 그죠? 영주권까지 해놓으면은 어떻겠어요? 여기서 미국에서 취업을 못할 이유가 없는데, 예? 그 정도 엔지니어링 경력이 영주권 신분되고 파트타임 석사 디그리까지 있고 하면은 못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직을 해서 뭐 어떤 동급 레벨 뭐 시니어 레벨 엔지니어든지 뭐 바로 매니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들어가면은 한국 기업에서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이 받아요. 예. 진짜로 미국 기업들이 뭐 월세 이런 것까지 체재비까지 다 합쳐서 하면은 뭐 주재원의 수익보다는 적겠지만은 그래도 뭐 월급은 더 많다. 그리고 계속 여기서 일을 할 수 있잖아. 가족들과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솔직히 한국 기업 돌아가면 그 수명이 짧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부러워하세요. 왜냐면은 이제 40대 후반만 되면 이미 퇴직을 걱정해야 돼. 50대 초반, 55세까지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요즘엔 거의 없다는 거 아세요? 한국 기업들이 55세도 이제 굉장히 오래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55세도 안 돼. 50대 초반이면 다 퇴직하고 나가. 그럼 이미 40대 초반에 여기 와서 주재원을 맛보고 갔는데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시거든요. 앞으로 한 7, 8년 남았을까? 내가 임원 돼도 2년 지나면 끝이에요. 임시 직원 아니에요, 이거 임원이. 그 중에서 계속 승승장구해가지고 뭐 부사장 되고 사장 되고 극히 일부고 그 사람이 나이라는 보장도 없고. 예? 그러니까는 그것보다는 여기서 남을 수만 있다면 65세인데 여기는 정년이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여유롭게 막 한국처럼 빡세게 안 해도.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게 여기를 버리고 가는 게. 그러면 이제 부랴부랴 막 찾아보지. 제가 해드릴 수만 있는 뭐가 있겠어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도 많이 계세요. 주재원 나오죠. 지금 제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시간이 없어. 1년도 안 남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드리겠어요. 예? 이미 디그리를 하나 했으면은, 그죠? 좋았을 텐데. 오면은 주재원분들 골프, 여행 뭐 이런 거, 이거는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막 진짜 죽기 직전까지 칠 수 있어요, 골프는. 그러니까 뭐 업무의 성격상 이제 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골프를 치시는 분도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이제 여기 골프가 너무 싸기 때문에, 예? 그런 분도 계세요. 너무 싸니까 여기서 막 실력을 올려서 가야지. 맨날 치러다녀. 그냥 아예 놨으면은 상관없어요. 예. 나는 갈 거야. 그냥, 예,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근데 생각이 변한다니까, 나중에. 가족들 때문에. 생각이 변한다니까. 그래서 주재원들 얘기하면은 나중에, 뭐, 남을 수 있으면 좋고요. 뭐, 아니면 그냥 가죠, 뭐. 실제 사례들은 뭐 대기업 어떤 형님인데 주재원 할 때 석사를 하신 거예요. 그분은 엔지니어가 아니고 약간 사업개발, 파이낸스 이쪽. 그러니까 더 취업이 힘드신 분이에요. 예, 그런 전공들은. 그렇지만 미국에서 석사를 하고 파트타임으로 회사 주재원 하면서 그래가지고 주재원 끝나고 안 돌아가고 여기서 현지 취업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회사에서, 예? 잘 다니는 그런 형님도 봤고, 실제 사례들. 그러니까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이제 나중에 선택권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뭐 일단 준비를 해보고 나중에 미국 회사도 갈 수 있게끔 내가 내 입지를 올려놓고 한국에서 더 좋은 제안이 들어왔네. 한국에서 임원자리를 준다 그러네. 그럼 그때 가서 고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선택권조차 없어요. 난 무조건 옵션이 없어. 한국 가야 돼. 이거랑은 다른 이야기니까요. 그렇다.